인도 남부 첸나이 근처에 위치한 아이폰 조립 업체 페가트론의 공장에서 불이 나 조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불은 전날 밤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일정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가트론은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회사 재정 및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 사고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5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사상자나 자산 훼손은 없었습니다. 페가트론은 현재 애플 아이폰 인도 생산량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아이폰 생산 촉진 노력에 따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페가트론은 두 번째 공장 건립에 관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2023-2024 회계연도에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6.0%로 예측하며 이는 이전 예측과 동일하다. S&P는 세계 경기 둔화, 낮은 몬순 강우량, 지연 등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2022-2023 회계연도에는 인도 경제가 7.2% 성장했으며 미래에도 성장을 기대하며 2024-2025 회계연도와 그 이후를 위한 전망은 6.9%로 설정했다. 또한 최근 인도의 소비와 자본 지출이 강력했으며 소매 물가 상승률 예측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3.9%로 조금 높게 조정되었다. 중국의 C919 중형 여객기가 처음으로 해외 주문을 받았습니다. 브루나이 항공사 갤럽에어가 중국 상용 항공기 코맥과 C919 1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중국의 소형 여객기 아어지-21 15대도 주문했습니다. 이 30대 항공기의 구매 가격은 약 2조 7천억 원입니다. C919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주문을 받는 것이며 아어지-21은 두 번째 주문입니다. 코맥은 중국 내에서 총 1,061대의 C919 주문을 받았고 이 항공기는 144명을 탑승할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은 약 1,300억 원입니다. 갤럽에어는 내년 3분기부터 C919의 상업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시장은 내년 7월에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금리 인상 주기의 끝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 초점은 현재 4%인 수신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공식 데이터에서 이번 달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모델에 따르면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수급 우려와 공급 불안으로 상승 중입니다. 현재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상승 중이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미국의 석유 굴착기 운영이 줄어든 상황이며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지펀드와 기관들은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2026년에 배럴당 $150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90대 유가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술적 저항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부동산 판매 실적이 나빠져 회생 계획이 어려워지자 해외 채권자 회의를 취소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헝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 채권자가 회사의 청산을 추진할 수 있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헝다의 자회사인 헝다부동산그룹이 당국의 조사를 받아 새 채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위기가 세계 경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중국 부동산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증시에서 헝다와 다른 부동산주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3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정부채를 자신들의 정부 채권 신흥국 지수 거버먼트 반드 인덱스 이머징 마어키츠 GBIM에 편입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인도 채권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도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 투자자의 감시가 더 강화되어 시장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18개월 동안 4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도 국채 지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인도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인구 중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이는 현재 경제 모델이 빈곤 감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이 낮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보호 및 서비스 체계를 개혁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은행 파키스탄 담당 이사는 정책 결정이 강력한 기득권 연합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책 변경이 없다면 엘리트의 이권과 소수에게 이로운 정책 때문에 더 느리게 발전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 시장에서 고금리의 영향이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디폴트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젤턴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 고금리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언급하며 금융 조건이 계속해서 촉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부채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힐드 기업의 채권 만기 규모도 증가하며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재융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미국 시민들은 여전히 고물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경기와 고물가에 대한 민심 조사 결과를 언급하여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위 가구의 지출이 2년 전과 비교해 월 734달러 더 들어가고 특히 8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며 미국 시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연준은 필수품 가격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평가하고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가인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현재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으며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연준이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가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플레이션 감속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과 중앙은행들은 경제의 둔화 조짐을 감안하여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소형주와 산업주 주가의 하락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는 이를 단기 하락으로 보고 매수 기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 지수와 주요 항공사의 실적 조정이 이 불안한 상황을 더 부각시키고 있으며 경제 침체 시 소형주와 산업주의 하락은 일반적입니다. S&P 500 지수도 첫 분기 기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의 경제 성장 예측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는 금리보다 기업 실적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전망은 긍정적이며 소형주는 강세장의 초기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방문 중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고 47개국 정상들과 만나 부산 엑스포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무탄소, CF, 연합과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을 당부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장을 확장하여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를 부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확신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